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포기하는 법 자체를 모른다. 여기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전투의 본질은 외부의 환경이나 타인과의 경쟁이 아닌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실패나 무너짐은 눈에 보이는 사실이지만 진짜 무서운 적은 조용히 마음속으로 들어와 심장을 식혀버리는 내면의 생각들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전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양상과 의미를 지닙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심층 설명에서는 우리 모두가 겪는 실패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바꿔버릴 아주 깊이 있고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실패라고 하면 무언가의 끝이거나 진짜 치명적인 재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관점을 아주 살짝만 틀어보면요. 실패는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통제하고 완성해 나가는 아주 필수적이고 또 충분히 관리 가능한 과정이 됩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는 무슨 구름 잡는 거창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에서 마주하는 그 짜증나는 좌절들을 도대체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 진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이 지식들을 쏙쏙 흡수할 준비가 되셨다면 이 여정이 여러분의 일상을 어떻게 확 바꿔놓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본 적 있잖아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아주 달콤한 패배의 속삭임 말이죠. 아,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성공을 해? 포기하는 것도 용기라잖아. 처음에는 이런 말들이 진짜 합리적이고 따뜻하게 들립니다. 치열한 경쟁에 지친 나를 토닥여주는 헬레이 메시지 같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 말들은요, 위로의 가면을 쓰는 완벽한 항복선언이에요. 내 안의 두려움, 그리고 게으름이 아주 그럴싸한 문장으로 포장을 한 채 이제 그만 포기해 하고 나를 설득하는 정중한 핑계라는 걸 우리는 아주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우리 내면에 숨어있는 진짜 적의 정체를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사업이 망해서 돈을 날리거나 시험에 떨어지거나 계획이 와리르 무너지는 이런 눈에 보이는 실패를 제일 무서워하죠. 눈앞에서 펑펑 터지니까요. 그런데 원본 자료에서 거듭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적은 그런 물리적인 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어들어와서 그토록 뜨거웠던 내 심장을 얼음장처럼 식혀버리는 은밀한 생각. 네, 바로 포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패는 적어도 내가 어디를 다쳤는지, 뭘 고쳐야 하는지 견적이라도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갉아먹는 이 보이지 않는 적은 내가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 까맣게 있게 만들고 결국 스스로 무기를 내려놓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 바로 우리가 평소에 쓰는 단어를 바꿔서 현실을 인식하는 틀 자체를 완전히 뜯어 고치는 겁니다. 우리가 내뱉는 단어가 우리 뇌를 지배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자, 이제부터 우리는 실패를 인생 망했다거나 끝이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대신 그걸 내 멘탈 근육을 펌핑하는 훈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오면 운도 쥐질이 없지 하는 대신에 나를 더 날카롭게 깎아내는 단련이라고 부르고요. 진짜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왔다면 그건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주려고 찾아온 거친 스승님으로 재정해야 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생각의 전환이 폭풍우가 몰아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강철 멘탈을 만드는 첫 단추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출발하면 인생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를 시험대에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겁고 심오한 질문을 하나 훅 던지죠. 당신 정말로 꿈을 위해 인생을 걸 만큼 이걸 원합니까? 인생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정이 그냥 오늘 기분이 좋아서 끓어오른 냄비 같은 건지 아니면 끝이 안 보이는 깜깜한 터널을 뚫고 나갈 진짜 깡다구와 끈기인지 집요하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내 온몸과 마음을 다해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절대 다음 레벨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적당히 그냥저냥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 무서운 질문 앞에서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런데 참 얄미운 게 인생이 이 질문을 막 친절한 카톡이나 부드러운 말로 던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은 수백 번의 뼈아픈 거절, 진짜 숨막히는 가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지독한 외로움, 남들의 날선 비웃음, 그리고 몸과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어두운 밤의 침묵. 이런 아주 잔인하고 가혹한 역경의 형태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너 진짜 이거 원하는 거 맞아? 하고 멱살을 쥐고 흔드는 거죠. 이 거친 방식 앞에서 대부분은 꼬리를 내립니다. 흙수저라서 그렇다, 운이 없었다,
타이밍이 안 맞았다. 핑계는 수만 가지죠. 하지만 바로 이 끔찍한 형태의 질문들을 피하지 않고 이 악물고 정면으로 맞서 견뎌내는 사람만이 목적지에 살아서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핑계만 가득한 사람들의 머릿속을 단숨에 정리해주는 아주 완벽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개미입니다. 순수하게 직진만 하는 그 맹목적인 끈기 말이에요. 자기 몸집보다 몇 배는 큰 빵부스러기를 물고 거대한 벽을 오르는 개미를 상상해보세요. 벽을 오르다 뚝 떨어지면 개미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툭툭 털고 다시 오릅니다. 바람 불어서 또 떨어지면 또 오르죠. 개미는 절대 오늘 진짜 일진사납네. 이 정도 했으면 내 할 도리는 다 했다. 라고 자기 합리화하지 않아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다른 개미들이랑 토론을 벌이지도 않습니다. 개미한테는 복잡한 자존심 같은 게 없거든요. 그냥 다시 오를 뿐입니다. 이 압도적인 단순함 속에 진짜 위대한 진리가 숨어 있어요. 깨지고 엎어지더라도 아무 말 없이 다시 시작하는 그 횟수. 그게 결국 우리 운명을 결정한다는 걸 이 개미의 철학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들 사람은 인생에서 2번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는 다들 아시다시피 부모님이나 태어날 환경을 내가 하나도 고를 수 없었던 수동적인 육체적 탄생이죠.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2번째 탄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100% 나의 순수한 의지로 주도되는 능동적인 선택이거든요. 내가 과거의 실패나 상처 뒤에 비겁하게 숨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순간, 불리한 환경 탓, 남 탓하는 그 찌질한 습관을 영원히 끊어내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하면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2번째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 폭발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희생자가 아니라 내 운명에 직접 핸들을 쥐는 진짜 주인이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성공이란 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로또처럼 뚝 떨어지거나 아니면 타고난 천재들만의 전유물인 줄 아시더라고요. 하지만 자료를 파고들수록 진실은 다릅니다. 성공은 진짜 작고 사소해 보이는 매일의 일상적인 전투에서 하나씩 승리하며 벽돌을 쌓듯 만들어지는 거예요. 추운 겨울 아침, 미친 듯이 피곤한데도 입을 걷어차고 벌쩍 일어나는 거. 이거 진짜 하기 싫다 하고 피하고만 싶던 업무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거. 너무 지쳐서 당장 쓰러지고 싶은데 딱 10분만 더, 한 걸음만 더 하고 내딛는 거. 겉보기엔 티도 안 나는 이 보이지 않는 작은 승리들이 하루 이틀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여러분의 인생 궤도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꺾여 있는 걸 보게 되실 겁니다. 저 진짜 이 비유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하루하루 이 악물고 버티는 삶, 솔직히 밖에서 볼 때는 화려하기는커녕 진짜 지루하고 쥐독하게 외롭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늘 높이 화려하게 뻗어있는 거대한 나뭇가지만 우러러 보잖아요. 와, 멋있다 하면서요. 근데 그 나무가 거센 태풍에도 안 뽑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캄캄하고 축축한 흙 속에서 묵묵하게 보이지 않는 뿌리를 아주 깊이 끝도 없이 내려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면서 겪는 오늘의 고독, 지루한 반복, 그리고 남몰래 삼키는 그 눈물이 사실은 비바람을 견뎌낼 그 무지막지하게 튼튼한 뿌리를 만들고 있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자, 이 슬라이드는 여러분의 멘탈 관리를 위해 진짜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핵심 철칙입니다. 바로 단편적인 사건과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을 아주 무자비할 정도로 철저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패는 인생이라는 긴 영화에서 스쳐 지나가는 에피소드 하나일 뿐입니다. 이번 프로젝트 하나 말아먹었다고 해서 내 존재 자체가 구제불능의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건 절대 네버 아니라는 거죠. 그래, 내가 이번 전투에서는 졌어. 하지만 평생 패배자로 살진 않겠다. 이런 단호한 마인드 분리. 이 건강한 심리적 방어막이 있어야만 수천 번 자빠져도 다시 스프링처럼 튀어오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심층 설명의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뼈대는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마어마한 외적 성공들 있죠. 그거 다 알고 보면 내 안에 아주 깊고 찌질한 약점들을 정복해낸 결과물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군가 인강의 한계를 넘어서 에베레스트 정상에 깃발을 꽂았다? 그 사람은 자연을 정복한 게 아니라 자기 뼛속까지 스며들던 두려움을 정복한 겁니다. 베스트셀러 작가는 쏟아지는 졸음과 게으름을 이겨낸 거고요. 대박난 창업가는 내일 당장 망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을 정복한 거죠. 진짜 피 터지는 승부는 남들이랑 치고받는 바깥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고요한 내 방 안에서 벌어지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미 결판이 나는 거예요. 세상의 그 무서운 장애물들과 본격적인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변덕스러운 자기 마음부터
완벽하게 때려잡고, 그러니까 통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온갖 불평불만이랑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스스로에게 딱 부러지게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 포기 안 해. 아니, 나는 포기라는 단어 자체를 몰라. 내 안에 무기력함, 어차피 안 될 텐데 하는 그 독약 같은 패배주의랑 먼저 싸워서 박살을 내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먼저 명령을 내리고 주도권을 꽉 쥐지 않으면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이나 남들의 참견이 내 아까운 인생을 이리저리 끌고 다닐 테니까요. 그렇게 수백 번 좌절하고 엎어져도 끝끝내 포기하기를 거부하다가 마침내 여러분이 목표했던 그 정상에 딱 서게 될 때 그때 엄청난 쾌감과 함께 이 궁극적인 깨달음이 뒤통수를 칠 겁니다. 여러분은 돈을 아무리 트럭으로 갖다 줘도 살 수 없는 영혼 저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흔들림 없는 자존감을 얻게 될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았다는 그 생생한 증거. 그리고 그 미칠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그 찬란한 훈장. 이건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그 어떤 미친 태풍이 몰아쳐도 절대 여러분을 예전에 그 나약했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심장을 찌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심층 설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스토리는 아직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 답답함, 오늘의 고통이 여러분 이야기의 결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과거의 구차한 핑계들은 쓰레기통에 싹 던져버리고 내면의 적을 철저히 밟고 일어서기 위해 여러분은 오늘 어떤 위대한 두 번째 탄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멈추지만 않으면 막혀있던 길은 기어코 열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치열한 자기정복의 과정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만의 그 흔들리지 않는 깊고 단단한 뿌리를 오늘 당장 내려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성공의 본질은 끝내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기나긴 내면의 전쟁에서 스스로를 배신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조용한 훈장이 바로 성공입니다. 마침내 정상에 섰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정복한 것은 세상이나 목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단단한 자존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영원한 전리품으로 얻게 됩니다. 철학 문제, 왜 성필연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연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연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김명수.